오리지널 경제학과 김대국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진제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정책을 많이 쓰면 좀 깎아주기도 하는 밀리언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영국을 제외한 이제 다른 나라 대부분 다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누진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발전 원가가 이제 원자력 같은 게 굉장히 낮은데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발전 원가가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러니까 누진제를 적용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굉장히 10분 정도 짧은 시간인데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특이한 점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학 같은 경우는 누진율이 11.7배 정도 달하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굉장히 누진율이 높죠. 근데 이제 누진율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높았던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이제 데이터를 쭉 보니까 한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는 누진율이 한 4단계에서 한 7단계 정도 그때는 낮았는데 이제 2005년도 이후,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 누진율 주기수는 사실 1년에서 3년, 매년 바꾸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아무리 늦어도 3년마다 한 번씩 바꿨는데, 2005년도 12월 이후에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누진율이 소비자들 전력 사용 패턴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한전이 그동안 굉장히 적자를 봐서 작년하고 작년에 영업이익 10조, 올해도 상반기에 한 67조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한전이 사실 이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소매요금을 좀 인하시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설령 치더라도 11.76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있는데 10년 넘게 그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사용,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가까운 지인들도 얘기하다 보면 전기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전기 요금인데 전기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만큼 사실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출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원가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어떻게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못 올라가게 한 측면이 사실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과 가정용이나 산업용 여러 가지에서 실제로는 원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이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서 어떤 책정의 요금 책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가에 따라서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많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평해야 되죠. 상당히 공평해야 되는데 산업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농업용이라든지 원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낼 수 있는 여러 개서 공평하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산업용이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저런 일반용 같은 경우는 산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원가 이하로 과거에 책정을 했었고요. 일반용이나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 원가 이상으로 책정해서 어떤 중간에 어떤 불균형한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 보수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 책정하려면은 원가에다가 일정 부분 마진을 더해서 전기사업자가 발전사업뿐만이 아니라 한전도 전기사업자가 일정 어떤 사업활동에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없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한전을 보면은 계속 한 10년 넘게 적자를 봤었죠. 한전은 적자를 보고 발전에서는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사업활동에 영향이 어렵도록 적자고 최근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가 너무 많이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공평의 원칙도 위배했고 어떤 원가적 원칙도 위배했고 공정 보수주의 원칙도 위배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칙에 맞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다 원가 원칙 없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실은 좀 어떻게 그런 걸 개편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요금 사실 개편이 사실은 전기요금에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물가도 당장 그렇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개편하기 쉽지는 않은데, 원칙적으로 이제 그동안 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개편을 해야 된다. 특히 누진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번 구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산업부에서도 뭐 한 3단계 정도, 4단계 정도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걸 바꾸려면 어떤 부합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바꿔야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누진제가 3단계에서 1.5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한 3단계에서 1.4배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그 외에 있는 OECD 국가들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누진 단계가 대부분 3단계 내고, 그다음에 누진율도 한 2배 이내로 적용하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이거에 준해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일단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초등학교의 남정우입니다. 저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인데요. 주택용 누진제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거는 아마도 누진제가 이슈화되면서 이게 산업용 요금이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주택용 누진제의 어떤 그 물동이 산업용으로 치지 않을까를 굉장히 우려했는데 저희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고요.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되거나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제 여기 토론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과거에 산업용 요금 싸게 해서 국제개발하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00년 이후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여러 요구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산업용에 대해서 산업용 위주로 해서 요금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용 요금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서 이제 인용하는 게 한전의 판매 단가를 가지고 107원과 123원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죠. 근데 산업용이 판매 단가가 107원이라서 주택용의 판매 단가에 비해서 싼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한전이 공급 원가가 산업용이 싸다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지 않고 판매 단가만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전기는 사용할 때는 같지만 생산하고 그리고 전기가 사용되기까지 내가 쓰도록 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 단계에서 똑같은 전기를 할지라도 다 다른 원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많이 누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업용이든 아니든 전기요금을 원가 해수율에 맞춰서 조정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원가주의인데요. 원가 해수율 산업용이 2015년에 109%였다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9%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전의 원가가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가라고 하면 보통 기업들은 원가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들은 총괄원가라고 해서 원가 안에 법인세랑 특정 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원가 100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원가 해수율 100%가 되면 그 100% 수준에 맞춰서 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2015년에 연 2차례 산업용 요금을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14년에 저유가로 돌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유가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산업용의 원가 해수율이 15년에 109%까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저유가 상황이 올 줄은 몰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낮춰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산업용이 원가 판매 단가가 낮은 건 원가가 낮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언론에서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낮은 게 그냥 그 산업용이 뭐 많이 써서 낮은 것도 아니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전압을 고전압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죠. 그러면 투자비 자체가 한전이 들 게 없는 겁니다. 주로 15만 4천 볼트 이런 고압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탱크에 받아서 받을 때의 요금이랑 그 페트병에 생수 랑 나눠서 받을 때랑 요금이 달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지고 20대 기업이 과거 3년간 얼마큼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 대기업들일수록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금이 낮은 경부화 시간대에 그러니까 원자력이랑 석탄이 돌아가는 그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의 평균 단가가 낮은 겁니다. 다 같은 산업용에 비해서도. 근데 그거를 특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전에 확인한 바로는 한전에서도 이게 20대 기업의 20대 기업의 판매 단가가 낮다고 해서 한전에 손해를 준 게 아니다라는 줄을 달아서 그 의원실에 냈다고 하는데 그런 주나 설명은 다 사라진 거고 결국은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만 해서 그 기사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주택용 누진제가 이슈가 되니까 산업용도 누진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참 산업용 그러면 나중에는 시원하게 집에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저는 정확한 내용 하에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국감자료에서 과거에 저희가 낮게 받았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용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국내 신문 스크랩 다 하고 있고요. 자료 다 가지고 가서 언론 미국에서 통상 제소할 때 그 자료들 다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도별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익 집단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금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가대로 가려면 전압별 요금제로 가는 게 맞고요. 주택용과 관련해서도 그 스마트 계량기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발전기가 높은 원가가 드는 발전기가 가동될 때는 높은 단가를 지불하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용의 요금이 원가의 수익 100%라고 했는데 이거 100%대로 조정한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연료비 연동제 이런 것들 시행해 가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작년에도 비슷하게 있으면 장기 이상 특혜에 대한 따른 주택용 밀리 요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의 특히 주택용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니라는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사회자분도 말씀하시고 두 분의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약간 대책으로 나갈 수 있고 구조적인 전기료 누진제 요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매우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미 공식적으로 이번 그 경감 대책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7달에서 9월달에 한시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안대로 한다면 어쨌든
단기적인 일시적인 어떤 경감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몇 가지 완사항, 수정사항을 정부 쪽에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전주 말씀드린 대로 이 한시적인 경감 대책이 아니고 유신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뭐 이만치 안 더웠더라도 결국은 여름철이 되면 더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 다시 또 에어컨 사용 이야기 나오면서 똑같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매년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어떤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행 어떤 6단계 최대 누진폭 11.7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상승을 생각하더라도 이 6단계의 누진제도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요금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진폭이 많다 보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6단계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뭐 정확히 우리가 지금 숫자를 제시할 수 없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제시하고 여러 전문가들도 회사를 참조하더라도 2, 3단계, 많아야 3, 4단계 정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경향으로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누진제 이슈 나오면 항상 누진 단가, 그러니까 한계 단가도 줄이자는 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3, 4년 전에 사실은 관련 과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율이 전체적으로 아까 산업용, 뭐 가정용은 이미 한전의 발표대로 사실 100% 넘었기 때문에 원가 해소가 되지만 나머지들, 그래서 농사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다 합치면 한전의 원가 해소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00%, 경우에 따라서는 100%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총괄 원가, 역사적 원가주의에 기초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의 그 투자비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 인상률을 대가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동일한 설비를 향후 10년, 20년 내에 개대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가 구조대로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후세대가 우리 뒤에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세대 간의 교차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누진제 전체의 틀은 바꿀 수 있지만 요금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함부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계를 낮추면서 밑에 단계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올려야 될 예제가 생기는 반면에 3, 4단계, 5, 6단계는 상당 부분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있던 수입이 적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수입, 한전의 가정 부분에 대해서 수입의 중립적으로 가져간다면 사실은 위쪽은 내리더라도 사실 위쪽은 올라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인하는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누진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사실은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전기요금의 인하 필요성까지도 언급되면서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전기요금 현실화, 정상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경에 가서는 전기요금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단계가 많은 것은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단가 조정은 실제 저희들이 정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지 이걸 그냥 정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냥 낮춘다 이거의 초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인하가 되는지 인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한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우리가 일정 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단일의 공급자 한전이 이걸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 식으로 지금 사실은 소비자들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진제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논의 개편 방법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렇게 노동 자리에서 객관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누진 그 구조 어떤 방향 관련해서는 단계의 축소는 필요하지만은 단계의 인하냐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자료는 한전에서 제공되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겁니다만 이 누진 단계의 어떤 축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 2단계, 1단계 흔히 말하는 이제
저소득층은 1인 가구에 서는 쪽의 요금은 인상될 수도 있는데 인상되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중에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 사회 배려층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일부에 속하는 그 저소득층과 사회의 어떤 배려층을 위해서 전체적인 요금 구조를 지금 왜곡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가격 지원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전기요금의 어떤 왜곡된 구조를 갖고 그 결국 사회적 어떤 손실을 초래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요금은 일정 부분 오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그건 결국 소득 보전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전의 전기요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에 우리 남정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코 산업 쪽에 뭐 어떤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누진제가 별개로 한전의 요금 이야기 나오고 한전의 적자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 항상 그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그 희생양이 우리나라 경우는 산업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현재도 산업용이 전체 한전 수입 한 55%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거기다 이번에 보니까 또 사업용까지 끌어들였더라고요. 사업용, 산업용 합치면 한 70% 정도 한전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1%의 그 인상, 한전 입장에서 인하는 한전의 수입 증액률이 굉장히 민감한 사실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산업용이 요금을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느냐? 한전의 발표대로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2015년도에 100%요. 벌써 4, 5년 전부터 사실은 원가 회수율,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대폭 기준을 하더라도 이미 산업용은 가정용과 더불어서 100% 이상의 회수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비교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확한 우리가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뭘 해볼 수 있느냐? 사실은 가정용과 산업용의 비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전에 그 탱크 이야기, 그 다음에 페트병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일종의 택배의 과정, 배송 과정에 있던 단순화 때문에 산업용이 가정보다 싼 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용이 가정보다 싼데 과연 어느 수준으로 싸야 되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외국의 경우와 더불어서 최근 자료는 아니고 지난 5년 전에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보니까 산업용이 가정용에 차지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정용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산업용이 오를 만큼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차별적이고 다른 시스템을 갖췄다면 우리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나 기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산업용이 결코 싸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단정을 할 수 없는 게 이 모든 정보가 결국은 한전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제대로 지금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한 단서는 원가 회수율이라는 하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누진제 게스트 방향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주택용 이야기하면서 이 산업용, 상업용을 무조건 희생용으로 좀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언론을 기사를 보더라도 분명히 한전이 명확하게 산업용, 상업용을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 흔적은 없는데 그걸 2차, 3차 가공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또한 한전에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산업용을 올리자 했냐 막 이럴 수는 있다는 걸 단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누가 했더라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한 지금 단서는 없는데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지금 산업용의 상업용을 비정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그 또한 한전의 정확한 자료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비록 그 주택용 누진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전력 그 시장 구조는 다수의 발전 사업자, 흔히 말하는 생산자죠. 1차 생산하는 사업자. 거기는 민간도 한 25%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은 발전 자회사에서 한전의 자회사 공기업에서 생산합니다. 거기 다수의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단일의 공급자, 판매자가 되겠죠. 그 한전이 이렇게 그 전력을 공급받아서 결국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현재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근같이 연일 이게 폭염이 계속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언론 정치권에서 한번 심하게 나오면 그래? 그러면 약간 싸게 해줄게. 뭐 이 정도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한전이 아닌 독점 사업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시장에 존재했더라면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누진 제재하면서 회사에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아까 김대욱 교수님도 외교사를 하면서 누진 단계가 우리같이 6단계나 복잡하지 않고 2, 3단계밖에 안 되고 누진율도 많아봤자 2배 밑으로인데 그런 사례에 참조도 좋지만요. 미국, 영국, 심지어 OECD 34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빼고는요. 전 세계 판매 부분이 이미 개방돼서 경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전처럼. 그러면 결국 뭘 하자는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동통신, 핸드폰 원하는 사업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꿉니까? 서비스에 대한 차별, 요금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용 누진제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소비자의 어떤 굉장히 어떤 선택권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누진제 요금제도는 주택용에 한정해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용도별 요금제도의 문제, 요금 현실화 문제도 같이 고려돼야 하고 되고 또 용도별의 평평수도 고려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기 판매 사업 시장의 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런 문제 상당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누진세가 개선을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서 윤철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 정보의 기대칭송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냐?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누진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나온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전기세 누진제가 이제 50kW씩 이제 할인해 주기로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할인이 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에어컨을 그럼 몇 시간 켜야지 50W 정도를, 킬로와트 정도를 쓰는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YTN하고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에어컨은 억울해라는 그 기사를 쓰셨어요. 전기를 쓰는데 주범이 전기밥솥이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일종의 녹색소비자연대 조동찬 교수님, 조동kun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 플러그 뽑는 아이들 그런 거 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죠? BMW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시민들에게 나눠준 행사를 하고 했었는데 저는 개선이 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전기요금을 낮춰줘야 되나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좀 약자인 부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낮춰주고 이 복지제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기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공급 중심으로 이 에너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공급 중심이라는 게 얼마만큼 쓰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석탄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를 얼마나 세워야 되는지를 그런 공급 관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수요 중심으로 조금 전환하는 체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독일도 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전환으로 하면서 이 탈원전이 가능해졌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정부의 누진세를 4단계로 낮추고 3단계를 낮추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이 언론이 형성된 이후에 이 반영된 이후에 바꿔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 여러분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방편적인 그런 50리터 그리고 통신비 1,000원 낮춰주고 그리고 기름값 폭등했을 때 리터당 100원 할인해주고 그런 것은 조금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그런 그 대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대안들이 단순히 가격을 인하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용 태양용 발전소를 뭐 설치를 지금 50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들이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나 비용들이 솔직히 부담이 되고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만큼 내가 그 생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그런 공문이 걸려와도 그 선뜻 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그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지 실생활에서부터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 방안이라든가 저희 그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더라고요. 에어컨 밤에 틀고 자지 말라고. 저는 26도로 맞춰놓고 자야지 땀이 흘러가지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특성마다 에어컨을 켜도 자도 되는 집이 있고 문만 열어놓고 자도 되는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낮출 수 있는지 우리 집 특성상에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한전이 예전에 도입했던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무명무실해졌거든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썼던 그 돈들만 지금 날아가게 됐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 ICT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 가정 내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돼야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저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석유 가격이 이 5만 원을 주유하게 되면 어떤 주유소에서 3만 원이 세금입니다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누진세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체계가 예전에 TV도 한 대밖에 없고 에어컨도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 때에 적용됐던 거라면 이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다 예전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산업용도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업용이나 그 산업용에 대해서도 이 특혜가 있었다면 저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뭐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혜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부분이 틀리다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이렇게 비슷한 쪽으로 좀 몰고 가시는데요. 그 정보 공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전이 독점적인 어떤 판매자, 생산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보다 많은 어떤 정보를 갖고 이 가격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인프라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가요. 그래서 차제에 어떤 뭐 전기 어떤 생산 판매 그리고 또 뭐 좀 연이어서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쓰고 관련해서도 좀 차제에 한번 브랜드 디자인을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잠깐 무슨 뭐 덥다고 해서 좀 뭐 약간 5%좀 깎아주고 또 원점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윤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제일 좀 뭐랄까 이제 에너지를 복지로 생각하는 그런 계층이에요. 거기에 요금이 낮은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보면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요.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48%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소득을 벌면서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지금요. 이게 국민 계산 원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저한의 세금을 내고 필요하면 그것에서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국민 계산 원칙이 깨지고 내는 사람은 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무슨 복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사회학자 면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소득을 보전받는 게 맞죠. 바우처를 통해서라든지요.
그게 아니고 바로 현물 보조 내지 가격 보조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까 한쪽은 너무 싼 거고요. 한쪽은 너무 비싼 11.7배가 말이 됩니까 그랬지. 분모 분자가 다 잘못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마 분모가 낮게 책정된 것도 아마 11.7배로 키우는데 큰 아마 나쁜 기여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마 정상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다 우리 공감을 한 거지만 하여튼 그러든지 소비자 쪽에 어떤 입김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 쪽의 경쟁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전부 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간 남았는데 아까 처음에 좀 빨리 하시려고 그래서 조금 제가 떠나서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앞에 상당 부분 다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살짝 한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제 분야에서 특히 소매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를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간 주는 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식으로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과다할 정도로 다양하게 있죠. 너무 어떻게 보면 용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소매 요금을 선택할 수 있지도 않고, 가령 현재 지금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누진 구간을 2단계에 쓰고 있는지 3단계에 쓰고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정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요금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된다, 아니면 낮춰야 된다. 물론 이게 이제 누진제를 이제 완화하다 보면 당연히 높은 데는 내려가고 낮은 데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면 2014년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해봤더니 2014년 2년 전자료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그 최빈곤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 100kW 미만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실제로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에서 1단계를 사용하는 사람 한 400만 명 정도 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1단계 도안 같은 경우 굉장히 전기 원가 이하죠. 원가 이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1인 가구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인 가구 실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데 소득은 많고 혜택을 받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량 가구, 그러니까 주택량 70% 정도가 한 300만 kW 정도 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원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머지 30% 정도가 원가 이상을 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형적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11.76배가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구조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죠. 10년 이상 보고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변하는데 10년 동안 손도 안 댔다라면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가지고 변명이 어떻게 사실 없는 거죠. 10년 동안 과거에는 그 1년에서 매년 바꾸거나 아무리 길게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바꿨는데, 그러면 2005년 12월 28일 이후에 한 번도 안 바꿨냐.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밖에 사실 변명이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개편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기 요금제 개편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비자가 어떤 옵션이 없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낮에 많이 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밤에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최적화된 걸 나한테 사용을 해달라는 거죠. 나랑 가령 저 같은 경우 가령 낮에 전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소비자는 낮에 많이 줄이고, 저녁에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소비자는 저녁에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데, 요금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반영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어떤 판매 부분이나 소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한테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는 측면을 개선되는 게 나은지까지 안 나라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한전이 근데 워낙 큰 규모로 이제 혼자서 오랫동안 수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전기 누진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소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금제도 굉장히 구간이 단순화하고 어떤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단순하다라는. 외국에서는 뭐 실시간 요금제라고 해서 실제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사실 이제 뭐 조절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가예술 사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인데 원가 이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가를 또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한전 제기하는 걸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검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에너지 경제연구원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원가 107, 100 기준으로 할 때 원가를 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이미 원가를 넘어서긴 했지만 사실은 전기를 50% 이상 다 산업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쓰던지 아니면은 저쪽에 울산이나 이런 데 쓰는데 전기요금이 똑같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쓰는데 공장이나 공장이 서울의 수도권에 위치해서 전기를 쓰건 아니면은 바로 발전소 옆에서 해서 이렇게 쓰건 전기요금이 똑같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수도권의 부하를 좀 낮춰서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게 사실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연결돼가지고 부하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요금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도권에 있는 부하를 어떤 전라도라든지 경상 다른 데로 분산시키려면은 그 요금제를 좀 반영을 해서 원가 가령 송전 선로 건설 요금이나 이런 게 킬로와트 아워당 한 5원에 7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좀 깎아주든지 어떤 요금 체계를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공장들한테 특히 기업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공장 옆에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 있는 데가 싸게 살 수 있으면은 그만큼 실제로 송전선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금에 반영해 주는 거라든지 요금 체계를 보다 이렇게 좀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 외에 또 그런 부분하고 저는 간단하게 그 정도. 굉장히 그 깊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되게 개괄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경제 세계 어떤 커스터마이즈가 된다는 거죠. 요거도 뭔가 그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피자 같은 거 배달료를 좀 받잖아요.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가까운데 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전기도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하는 어떤 수용가라고 합니까? 그 거리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뭔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좀 개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뭉뚱그려진 그런 요금 체계가 되고 그러고 역시 보면은 차제 어떤 누진 이 배우 이거는 손을 봐야 되고 그러고 이렇게 임시 변통하는 식으로 잠깐 디스카운트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는 합의가 된 것 같아 보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산업 간에 어떤 그런 차이도 보면 근거를 갖고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업은 농업대로 무슨 가난하니까 이렇게 하고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는 무슨 복지다 해서 또 그것도 너무 낮은 가격 주는 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정상적인 재화 그렇죠. 정상 유틸리티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요금을 책정을 하고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금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가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산업계는 보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좀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또 산업계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무슨 소방차는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 탱크에 우리 보통 10톤을 따져도 큰데 그 페트병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이게 무슨 산업용 전기는 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보면 사실 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베이스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마지막으로 뭐죠? 한전만은 여태까지 해왔지만 더 이상은 이제 노모 독점적인 위치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좋은 사례가 이동통신도 예전에는 그 국가 기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건 민간이 불화를 받았었습니까?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한 세계로 쪼개져서 경쟁하는데 우리가 불편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왜 우리가 A라는 회사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우리 마음에 그걸 갖다 못하고 한전이라는 어떤 거인 앞에서 우리 무릎 꿇고 비싸게 사면서 야단 맞는다 그런 얘기죠.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차제에 좀 다시 되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처음 디폴트,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거를 손을 볼까라는 어떤 원점으로 삼자는 겁니다. 제가 그 산업계에 있으면서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못하지만 저는 이현석 대표 아까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용 원가 해수율을 고수하면서 유지율을 완화한다면 7, 8, 9월의 요금은 조금 더 낮게 낼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달에는 더 높은 요금을 지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 그 원가 해수율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뭐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산업용과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산업용에서 전체 전력의 57%를 사용한다. 산업용 전력 소비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금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 산업용의 전력 소비가 많다는 게 그게 잘못 해석되면 과소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산업용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게 된 거는 저희가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31%였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집중적으로 있는 산업 구조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마치 이렇게 나오면 산업계에서 절반 이상 씁니다. 뭐 이러면 또 산업계에서는 전기를 뭐 물 쓰듯이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조원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원가 명세서 봤더니 제조업에서 전력비가 원가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데 엄살 떠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숫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착취라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가장 큰 거는 사실 원료비죠. 원료비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한국은행 그 자료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전력비가 21조 원이고요. 법인세가 16조예요. 법인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전력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1차 분석 같은 경우에 보면 전력비가 5조 원인데 법인세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력비 비중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차장님 말씀 프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적 목적,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통해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일견 동의하지만 또 일견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기요금, 전기, 수도, 뭐 가스, 지역난방 이런 것들을 부시간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사실 공공재로 인식시킨 굉장히 정부의 잘못된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것도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공공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재라는 게 경제학에서는 명확한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국방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공공재로 인식시키면서 마치 과도한 누진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더 줄 수 있고 또 효율적 사업도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경제에서 보면 상당히 업배되는 구조가 생겼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60, 70년대, 7, 80년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단일 어떤 기업으로서 한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지금 소득 3만 불 이야기하는 시기에 그 프레임워크로 계속 가야 되냐 그에 대해서 아마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달라졌고 극단적으로 소비가 미덕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아마도 전략이 미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3만 불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비자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사회로 진입했는데 이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로 그대로 남아있는 데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국민들이 그걸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방향은 틀리지만 정치권에서도 지금 그게 합세해서 이건 아니다고 좀 지적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이현석 대표 좀 이야기하시고 가셔야 하는데 왜 독점이 문제가 되느냐. 독점을 있으면서 하면 되는지 아는데 독점의 피해는 이거를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 않더라도 저희들이 경쟁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더라도 폐해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볼 수 없지만 과거 돌아서 한전 체계가 아니었고 미국 다른 국가들처럼 정말로 어떤 시장 원리에 시장 경제에 맞는 전력 시장이 있었더라면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이 나와 있을까? 물론 지금 시장 구조들에 간 나라들의 전혀 전력 산업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당 부분 바꿔보자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산업계 쪽은 지금 용도를 다르지만 민영화로 했을 때 약간 이 분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요금 넣었다 안 넣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되면서 요금 현실화 나오면 산업용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요금 현실화 문제가 다시 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같은 독점 구조는 지속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점 구조를 어떤 게 문제된 걸 지적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고, 아까 이게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가 과연 KT 체제로 계속 남아있으려면 누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어떤 확신은 이제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통신의 어떤 발전, 서비스의 어떤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그나마 시장이 개방되고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네, 아까 한장 요금 중요한 문제 같은데, 1단계에서 이제 누진제를 개편하게 되면 1단계에서 3단계 근데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저 약간 좀 놀랐는데, 뭐 5단계 소비자에서 뭐 몇 프로 막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약간 그쪽에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누진제를 개편하게 되면 1단계에서 가령 뭐 이제 2단계나 소비자 요금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4단계나 5단계 소비자 요금을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금이 올라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게 쓰더라도 사실은 요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이잖아요. 요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이면은 소비를 줄이게 되면 실제로 원가도 발전한 원가도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 다음에 뭐 1월이나 뭐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전기를 요금이 비싸니까 줄이고, 실제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손대더라도, 그러니까 낮은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높은 구간에 내려가더라도 실제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최종적으로 내는 돈은 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7, 8, 9월에 워낙 11.76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제에서 에어컨을 조금만 썼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더 냈는데, 요금을 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금 어떻게 플랫하게 좀 기대할 수 있게 내야지, 갑자기 있다가 뭐 한 몇만 원 내다가 7, 8, 9월에 뭐 3, 4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누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잖아요. 굉장히 서민한테 과도한 부담인데, 에어컨을 조금만 틀면 뭐 잠을 못 자겠는데 에어컨을 틀 수 없는, 나는 그런 거보다 차라리 한 3, 4월이나 그때 또 비싸더라도 그때 요금 가령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궁극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내는 돈은 더 많이 안 낼 수도 있죠.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걸 진짜 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금 체제가 마련이 돼야지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전 독점 체제할 때 나타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내가 돈을 더 낸다라고 보는 건 실제로 그건 좀 실제로 엄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그래서 특히 뭐 7, 8, 9월 같이 굉장히 더운 때는 이렇게 누진 요금 폭탄 같은 게 반드시 개편이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어디서 좀 요금이 낮아지고 1, 2, 3단계로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반응을 하기 마련이고, 요금을 더 많이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탄력성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지, 무조건 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는 저는 좀 이거는 좀 실제로 좀 엄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게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